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가 장중에 무려 이제 14%까지도 급등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나 하셨을 텐데, 근데 보시다시피 또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거기에 윗꼬리가 또 엄청 강하게 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이대로 또 반등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봅니다. 특히 앞전 흐름에서도 현재와 같은 이 비슷한 공포감을 상당히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죠?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리면은 다음날 엄청 급하게 빼버리고, 이렇게 꼭 쏘아 올리면은 다음날 엄청나게 이렇게 빼버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터진 이 윗꼬리도 지금 이제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공포감이 어마어마한 자리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LG전자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 머리 위에 소음은 다 걷어치우고 오직 이 하단 가격대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보자고 했죠. 다른 거 복잡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것저것 보면은 이 시장 노이즈에 철저하게 또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현재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렸는지 영상 아주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하락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까지 충분히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시적으로 깨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흐름 속에서 LG전자 역시 한 차례 더 음봉이 떨어지는 강력한 매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직전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시장에 그런 험악한 흐름이 연출되더라도 그 자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서워서 물량을 던지고 도망칠 자리는 절대 아니고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지독한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밑바닥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LG전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주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를 급등시켰다가 또 급락시켰다가 급등시켰다가 급락시켰다가 지금 이 개인들을 뭐 살까 말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지금 흔드는 구간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어놓은 이 최후의 방어선은 단 1의 오차도 없이 현재 깨지지 않았다라는 게 결국 팩트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정말 고난이도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저도 뭐 시장을 상당히 오래 경험을 했지만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로 어려운 시장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도 문제고, 그러니까 떨어져도 문제고, 대중들의 심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현재 발생하는 이 윗꼬리 캔들 우리가 어떻게 냉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 LG전자가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우린 도대체 이 LG전자 어디서 이 최고점 매도를 노려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오늘의 윗꼬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LG전자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대장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면서 기록적인 이 투매를 만들면서 만드는 매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장 종목들이 지금 빠지면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낙폭과 대주로 순환이 도는 건 맞는데, 그 자금 순환이라는 것도 선이란 게 있습니다. 선이란 게. 대장들이 지키면서 그 안에서 순환이 도는 거지. 자, 지금 이렇게 뭐 서킷이 나올 정도로 밀려버리면 오늘같이 이 LG전자도 엄청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다가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자, 그런데 뭐 이번 뭐 투매 역시 저는 뭐 나올 추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낙폭과대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빠르게 전환을 못한 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직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조정이 나오지만, 사실상 미리 이 LG전자 같이 낙폭과대를 맞아버린 애들은 현재 이 하방 경직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윗꼬리 자체도 그러니까 저항의 매도라기보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상당히 지금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기준을 대입을 해서 봐야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방 경직을 하냐 마냐, 요거만 지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자, 분봉에서는 그 흐름이 더욱더 명확하게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스에 여러분들 뭐 17만 원 선과 20만 원에서의 저항을 둔 박스인데, 박스 거래 다들 해보셨죠? 자, 박스 거래는 우리가 하단 매수를
매수를 하고 상단 매도를 하고, 그죠? 하단 매수, 그죠? 상단 매도를 하고, 이게 기본 거래의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박스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박스라는 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그 기간 조정이 끝나는 이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이기는 쪽으로 방향성이 발산이 되는 게 이 박스권 논리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계속 확인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박스 구간을 보면, 자, 매수가 셉니까? 아니면 뭐 매도가 셉니까? 저는 지금 이 매수가 더 세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떨어지는 매도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들보다, 그죠? 떨어지는 매도에서 나오는 거래량들보다 보시면은 이 올라올 때에 대한 거래량들 있죠. 올라올 때에 대한 거래량들, 그죠? 이런 게 지금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털어내기 물량보다 지금은 바닥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이 거래량이 월등히 지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현재는 더 강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제 말 그대로 LG전자가 고가 대비 엄청나게 빠진 자리잖아요. 고가 대비 낙폭과 대국면에서 이 박스에 대한 흐름은,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하락 전환을 한다, 요거보다는 이 상방에 대한 전환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미리 선조정을 다 맞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자리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과거에 걸리는 자리들, 그죠? 선 그어놓으면 어때요? 지지로 작용했던 자리들이 현재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급등이 나올 때 지지가 됐던 자리가 현재 또 지지로 작용되는 거고, 이 박스를 돌파하기 위한 현재 시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일봉도 보면 지금 물론 이동평균선 저항 지금 계속 맞고 있죠, 그죠? 뭐 여기서도 21선 저항 맞았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흐름 말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제가 LG전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게 11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밀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박스를 이렇게 가격 지지를 하면서 나오면서 거래량이 틈에서 올라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지금 안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노력하는 거예요, 얘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횡보만 하면 이제 나중에 보잖아요. 이 이평선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주가가 이 모든 이평선을 단번에 돌파를 해버리면서 분위기가, 공포의 분위기가 바로 급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급전환이. 세력들이 지금 노리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이 엄청나게 얼어붙은 투심을 한 번에 지금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 흐름이 나오면 완벽한 수렴이 돼서 양봉 하나만 똑 띄어놔도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여기서는 하방 경직을 시키면서 물량을 받아 먹으면 되고, 써야 될 자리에서 자금을 좀만 투입하면 그때는 모든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넘어가는 양봉이 떠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매수가 몰린다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가 미리 세력들과 함께 하방 경직이 되는 자리에서만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그래서 오늘 뭐 물론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잘 나왔지만, 하지만 노려야 될 거는 완벽한 돌파. 이 흐름을 우리는 확인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리는 건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스캘핑이나 단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분명히, 그러면 또 그럼 이 저점 이탈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박스권과 하방 경직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죠. 뭐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때요? 오늘도 지금 서킷이 터졌잖아요. 서킷이. 그러니까 하루 걸러 서킷이 터지는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투매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거의 정점이 찍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 나오더라도 그게 하락의 정점을 알려주는 그 투매지, 거기선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LG전자는, 자, 고점 대비 지금 몇 %로 빠졌어요? 저점 찍으면은 60% 넘게 빠졌죠, 그죠? 이미 선조정이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애들, 특히 이제 삼전하이닉스가 조정이 덜 나와서 얘가 지금 바닥에서 박스를 그리는 건데, 삼전하이닉스 조정이 마무리되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찾을 거라서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홀랑 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도주들은요, 고점 대비 한 40% 조정이 나오면 조정 끝자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LG전자는 이미 60%가 넘어간 자리입니다. 60, 70% 구간 떨어지면 여기는 말 그대로 초과매도 국면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더라도 결론이 뭐냐면 LG전자는 매수존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이미 너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제 손절 타이밍이라는 거를 너무 놓친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세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요. 이 30만 원대와 특히 이 25만 원대 이 라인대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라인 내에 물려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미리 이 탈출 전략을 짜두긴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현재 박스 하단과 소매에 대한 구간이 발생하더라도 자 매수로 일단 활용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한 이 고점 대비 이제 전체적인 이 하락의 폭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건데 이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클라이맥스의 매도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반등을요. 그리고 이 반등은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이제 되돌림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나오더라도 25만 원대에는 또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1차로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LG전자가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매도세가 엄청 심한 장이었고 거기에 맞게 어마어마한 매도로 떨어진 LG전자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는 상당히 이 악성 매물들이 쌓여 있어요. 악성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도 역시 다시 또 강력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매도는 오늘 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나와버린다는 거죠. 자, 세력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 정리를 하고 이 매도 버튼 누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엑시트 신호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엑시트 시점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현재 구간에서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기술적 반등에서는 이 엑시트를 노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어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